반이민 정책 펼치니까 우리나라에 안 좋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유럽, 일본, 캐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이익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어요. 영주권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B1B2 받는 게 좋겠다. 더 장기적으로 있고 싶은 비자를 하셔가지고 한번 가실 때마다 6개월씩 체류하실 수 있는 10년짜리 비자 받으셨고, 저번 세미나 때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폐업하고 매매한 기록을 가져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진짜 가실 분들이면 파시겠지만 팔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민이나 뭐 이주나 유학이나 뭐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더 깊어졌을 것 같은 생각인데,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미 경험이 네, 있어요. 우리는 다 경험이 있죠. 경험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네.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 가지만 주실 거예요? 먼저 한 가지를 드리면 네네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국인들에 대해서 비자나 영주권이 굉장히 호황기였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부터 안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반이민 정책의 대상자들은 인도나 중국이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반이민 정책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제로 일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대거 이제 이탈이 되면서 유럽이나 일본, 캐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이익 사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어요.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 EB3 언스킬드라고 하는데 지금 한 4,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2년도 채 안 걸렸어요. 훨씬 빨리 진행했어요. 우리가 비슷한 그 수준을 예상할 수 있나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적체가 심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가 되고 나서야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옛 민주당 정권일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받아주니까 네. 아무래도 당연히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필터링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통과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격이 있거나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땡큐다. 완전 땡큐다. 투자이민이나 아니면 사업 비자라든지 E2 비자 같은 E2 비자 같은 그런 것들.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수월하게 부분들이 진행할 수 있다. 이거는 좀 꿀팁인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정권 들어왔을 때 대사관 인력들 줄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이제 줄이고 나서 지금 와서 또 줄일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의문인 거. 그 사업체를 찾아달라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되셔서 이것저것 뭐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요즘 현금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현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세금 보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사업체에 가서 먹어보기도 해야 되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고객들 얼마나 오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그 사업에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돈만 50만 불 보내서 나 그냥 코인 런더리 같은 거 하나 살게, 이거는 안 되거나요. E2 받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가 미국에서 빵집을 하겠다, 뭘 하겠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저는 되도록이면은 차라리 다른 형태의 비자로 들어가서 뭐 이런 사업체가 있고 이런 자리가 있고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드셨을 때 거기서 뭐 E2 비자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나오셔서 다시 인터뷰를 통해서 E2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E2 비자 최근에 받아들이던 분이 호떡 가게를 미국에서, 호떡이요? 그냥 호떡이 아니라 안에 뭔가가 들어간 호떡들, 그걸 개발하셔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E2 비자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의 뭔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스킬도 연결이 되고 하면 당연히 E2 비자 그분들 받으시면 좋죠. 그러니까 물론 영주권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영주권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나는 그냥 한국에 살고 싶고 자녀들만 영주권 땄으면 좋겠어. 근데 또 자녀들을 미국에 방치해둘 수는 없어. 왔다 갔다 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오히려 B1B2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미국에 골프 유학을 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매니저로서 토너먼트 같은 거에 더 뛰어들고 싶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분이 이스타로 이미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있고 싶은 비자를 갖고 싶다 하셔가지고 B1B2 비자 만들어 드려서 한번 가실 때마다 이제 6개월씩 체류하실 수 있는 10년짜리 비자 받으셨고. 그러면은 그 B1B2는 10년짜리면 오늘 가서 네. 6월달까지 미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7월달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다 다시 나가면 또 6개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눈치껏 잘 쓰셔야 돼요. 눈치껏. 네, 그럼 눈치껏.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가능합니다. 그럼 거의 1년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대신에 네. 그렇게 내가 1년을 썼다고 해요. 그럼 다음번에 쓸 때는 문제 소지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거주자 비거주자의 문제로도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세금 문제하고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껏 잘 쓰셔야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학생 학부모님들이 B1B2 비자로 한 2년 정도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2년을 묵을 수 있다는 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대신에 막 한 학기는 미국에 있고 방학 동안에 한국에 있으면서 다시 또 미국에 또 한 학기 이렇게 가 있다거나 중간에 한국에 있는 텀이 좀 한 뭐 두세 달 정도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 데이터로는 한 2년 정도 쓰다 보면은 다음 입출국할 때 입출국 직원이 분명히 세컨더리 룸으로 부를 겁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장기적으로 계속 있어? 하면서 세컨더리 룸을 끌려가면 그때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때 내 이름으로 그 미국에 부동산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미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이유가 있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미국을 다녀야 되는 당위성을 사실 하나씩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녀도 그래요?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사업체도 있고 하면 태클 걸 게 없는 거네. 그쵸, 그냥, 네. 그냥 너 그래서 왔구나. 너 자주 다니는 사람이거나. 네. 이것도 비슷한 사례가 생각이 나서 제가 또 진행하시는 분. 자기 사업체가 하나 있어요. 매니저가 계속 횡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스타로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너 이스타로 들어오지 마라 하고 다음번에 올 때는 B1B2 비자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스타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사업체가 미국에 있거나 내 투자 자산이 미국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비자 받아서 오라고 해요. 코멘트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10년 동안 그 비자를 유지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그 6개월을 좀 맥시마이즈해서 사용을 하려면 미국에 어떤 자산이 있으면 완전 플러스 요인이 된다. 플러스 요인이 된다. 가능하신 분이라면 저는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러네요. 네. 네, 진짜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원정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엄격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있는데 과거에 원정 출산을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네. 원정 출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총계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상당 부분을 한국 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 이제 파퓰레이션 네.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엄청 규모가 큰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한 6개월 정도 이제 되셨을 때 이스타를 통해서 아니면 B1B2 비자를 통해서 괌이나 본토로 가셔가지고 뭐 원정 출산을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시민권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한테 시민권 만들어주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 학부모님들이 본인들이 갈 수 있는 비자가 없어서 저희한테 또 엄청나게 옵니다. 자녀가 초청하는 거는 성인 이상이 돼야 초청할 수가 있나요? 그 전에도 가능하지만 초청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또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럼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도 자녀의 어떤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하네요. 맞아요. 네. EB2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도 소위 말하는 이렇게 포장하지 않으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EB2는 어떻게 보면 고학력 취업 이민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좀 튼튼한 스폰서 회사가 이 사람을 스폰서십을 해줘야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가 사실은 얼마나 튼튼한지가 가장 중요해지는 이제 되겠죠. 네. 저번 세미나 때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죠. 세미나가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NIW를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미국에 취업할 자리가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그 스폰서십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어서 이 사람 데리고 오면 어차피 미국에서 놀진 않을 거야. 뭔가는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했었는데 지금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뭘 물어보냐면 너 그러면 한국에서 그 성형외과 폐업하고 매매한 기록을 가져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영주권 받으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야 되니까 폐업했고 매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영주권 받은 것도 아닌데 매매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동안 나는 영주권이 필요 없으면서 자녀분들한테만 영주권 이렇게 NIW를 통해서 주고 본인들 안 가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영사들인지 아는 거죠. 그 영사가 어떤 그 결단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 진짜 가실 분들이면 파시겠지만 네. 팔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거 저희가 여기서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오시면 알려드리고 네네. 저희 오늘 이렇게 에디 과장님 모시고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 재밌게 다양한 얘기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저희가 종종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이번에 12월 21일 날 신논현역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에디 과장님이 풀지 못했던 팁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 솔직하게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오프라인 상에서는 실제 고객님들 사례를 가지고 솔직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찾아와 주시고 자유롭게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